오음이 없으면은 열애도 없는 거예요. 또 밑에 있는 7번 의존하지 않는 그 어떤 의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온을 취하지 않는 그것은 열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존함이 없는 열애는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다. 밑에 있는 8번 만일 동일하다거나 별리, 다를 별자에다가 다를 리자입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뜻이에요. 별리는. 그러니까 동일하다, 같다든지 다르다든지 하는 중에 열애가 일 수가 없다면 5가지로 추구해도 역시 열애는 역시 없는데 어떻게 취하는 가운데 존재하겠는가? 이것을 이 글 그대로 보면 이 글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번역의 서를 가지고 와고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음과 같은 것 가운데서도 동일하라 하는 이 말이 오음과 동일한 가운데서도 열애는 없고 또 그 다음에 별리를 이야기합니다. 오음과 다른 것 가운데서도 열애는 없다. 이것이 이제 동일과 별리를 해석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오음과 동일한 것 가운데서도 열애는 없고 두 번째 별리를 해석할 때 오음과 다른 것 가운데서도 열애는 없다. 그러면 이제 2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위에 다 나왔던 겁니다. 열애가 오음 속에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음이 열애 속에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열애가 오음을 소유하는가? 이런 앞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368페이지에서 1번부터 5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추구해도 역시 없는데 어떻게 취하는 가운데 존재하겠는가? 넘어갑니다. 374페이지 동일하다든지 그 다음에 별리, 다르다든지에 의해서 5가지로 추구하여 존재하지 않는 열애가 어떻게 의존에 의해 파악되겠는가? 그 다음에 9번 또 취해진 오음은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색수상 형식이에요. 수상행식이 이제 이것이 오음인데 오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이에요. 색은 물질이니까.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첫 번째 이것은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하는 그 느낌입니다. 첫 번째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데 생각이면 이것은 크기가 어떻다, 넓이가 어떻다, 색깔은 어떻다 이런 느낌이 그 다음에 이 상입니다. 이런 이 분별이 상이라고 하는 이 분별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뚜렷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이 진행된다 해서 진행한다 해서 행이에요. 이것이 행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 상이 더 구체적으로 뚜렷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입니다. 아 이것은
10m가 되는 나무고 크기는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다 쓰고 용도는 무엇이고 하는 것을 마무리 지는 것을 인식한다 해서 식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에 대해서 그 색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 나무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우리는 10m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 둘레가 직경 한 5m가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개미가 이 나무를 보면 어떻게 할까? 개미도 이 나무의 크기는 10m고 둘레는 5m라고 하느냐면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기에 이 색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크기가 높이가 10m고 둘레가 5m고 색깔은 무엇이다 하는 이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10m가 되고 둘레가 5m가 되는 이런 나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이 개념을 만든 것이 나예요. 내 의식이 저런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가 이 색계가 되는데 이 색계를 부수지 않으면 무색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색계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색계라고 하는 이것이 부서지니까 무색계에 들어가는데 왜 색계가 부서지느냐? 허상이니까 부서져요. 이것이 실체가 있으면은 열애가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실체가 있으면은 부서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무색계 선정을 들어가는 순간에 저 색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에서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금방까지 있었던 이 색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무색계 선정에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중간에 내가 없으니까 중간에 내가 있어야 이것은 앞이고 이것은 뒤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중간에 내가 없으니까 앞을 보면 뒤가 동일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면서 금방까지도 내가 무색계에 들기 전에는 색계 속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앞이고 이것이 뒤였는데 왜 여기서는 그것이 없을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삼법인을 판단하는 겁니다. 무아와 무상과 고라고 하는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앞에 조금 정감이 있었던 이 색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없습니다. 나가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앞뒤 너 내가 옳다 그러다 하는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있다라고 해야만 안심이 되는데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삼법인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멸진정입니다.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번뇌가 일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상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아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이것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죽음이 들어온 것이지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죠. 번뇌가 멸진해버렸다. 이것이 이 색계가 부서져야만이 무색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에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라고 하는 가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오음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애가 오음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냐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9번. 또 지해진 오음은 자성으로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자성이 없다면 어떻게 타성이 존재하겠는가? 당연하죠. 타성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있는 9번. 이런 어존도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또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타성으로서 존재하겠는가?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만일 오음을 아직 취하지 않았는데 먼저 열애가 존재한다면 그렇게 존재하는 이 열애는 지금 응당 오음을 취하고 나서 열애가 된다. 그렇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음이 없으면은 열애 존재가 없어지는데 열애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오음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음을 취하면 그것이 어떻게 열애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직 오음을 취하지 않은 때는 미리 열애가 있지 못하니 그때 어떻게 오음을 취하겠는가? 그때는 이미 열애도 없는데 어떻게 없는 열애가 오음을 취하겠느냐? 취할 수도 없지 않느냐? 또 오음을 취하지 않은 자에 있어서 오음을 취라고 말하지 못하며 오음을 취하지 않았는데 열애라고 부르는 일은 없다. 열애는 오음과의 동일성이나 별리성으로 추구해봐도 이럴 수는 없다. 오음 중에서 5가지로 추구해봐도 역시 포착할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오음 가운데 열애가 있다고 말하겠는가? 또 취하는 오음이 그 자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 혹자는 타성으로서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타성으로서 존재하겠는가? 왜 그런가? 자성이 없으면 그 상대 개념인 타성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10번. 이런 의미에서 취하는 작용도 공하고 취하는 자도 주체도 공하다. 어떻게 공으로 공한 열애를 설하겠는가? 그렇죠. 다 허상인데 허상으로서 어떻게 열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겠느냐. 밑에 있는 10번. 이와 같이 의존하는 작용도 의존하는 주체도 모든 점에서 공하다. 공한 것에 의해 공한 열애가 어떻게 파악되겠는가?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취함과 또 취하는 주체, 취하는 주체는 열애고 취함은 오음입니다. 오음과 열애를 사유해 보면 모두 공하다. 허상들이다. 만일 취함이 공하다면 어떻게 공한 취로서 공한 열애를 말할 수 있겠느냐, 설하겠느냐. 허구시다 이 말입니다. 또 밑에 있는 문, 그대가 취함도 공하고 또 취하는 주체도 공하다고 한다면 그런 공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공이라고 하는 그것은 있을 거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또 묻습니다. 답이라.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공은 말할 수 없고 공 아닌 것도 말할 수가 없다. 공과 공 아닌 것이 함께 하건 이 두 개가 함께 해도 안 되고 함께가 아닌 것도 말할 수가 없다. 단지 가명으로 설한다. 거짓 이름으로 공이니 공이 아니니 이렇게 설하는 것이지 그것은 실체가 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11번 공이라고 혹은 불공이라고 공이 아니라고 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여기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 허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아닌 것, 공이 아니라고 하면은 실체가 있다는 것인데 실체가 있는 것은 우리 인식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도 비어 있으니까 인식 대상이 안 되고, 그 반대인 공이 아닌 것, 실체가 있는 것도 인식 대상이 안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이해가 되면 됩니다. 불공이라고 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양자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훈을 위해서 설하신다. 이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이니 공 아니니 하는 이 언어를 끌어올 뿐이지 거기에서는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모든 존재가 공하다면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 썰어 없애버린 것인데 이것은 언어가 끊어져버린 것이죠. 공하다면 말해서는 안 된다. 입만 뻣뻣해도 안 된다. 모든 존재가 공하지 않아도 말해서는 안 된다. 공하지 않으면 실체가 있는 것인데 실체 있는 것은 우리 인식 대상이 안 돼요. 공하지 않아도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존재가 공하기도 하고 공하지 않기도 해도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공과 공 아닌 것이 두 개 합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공하지 않고 공하지 않지 않아도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설했는가? 단지 서로 이배되는 것을 부수기 위해서 가명으로 거짓 이름으로 설한 것이다. 이처럼 올바로 관찰해 사유해 보면 모든 존재의 실상 중에서는 어떤 비난으로도 따져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12번 정멸의 상.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상.